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소폭 오름세이지만 종목별 편차는 상당히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거래소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전한 반면에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수주들도 지금 그동안의 환율 하락이 가져왔던 효과만큼 더 탄력적인 흐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제일제당 정도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동, 이라크 쪽 관련해서도 협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안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건설주들이 향후에 좀 기대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모두 강한 흐름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내수 섹터 쪽에 있는 현대산업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YG엔터라든지 SM 등도 강한 흐름 이어나가면서 중국 관련 기대감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조선주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주들도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방 경직은 좀 확보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들이 탄력이 소폭 좀 둔화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내추럴 엔더텍 쪽 강한 흐름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와 다음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다음을 계속 바닥권으로 좀 몰아넣고 있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카지노 섹터주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증권주들도 역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도 2050선 저항대 또 다시 한번 좀 막힌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카지노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지노 쪽에서 이 파라다이스가 가장 강해요. 최근에 이 4월 들어서는 고개를 드는 모습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카지노 섹터주들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섹터죠. 모두가 좀 버렸던 섹터인데요.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섹터인데요. 최근에 그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27,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7,000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숨고르기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한 25,000원대 살짝 깨지는 정도까지의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GKL이나 파라다이스 모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VIP 드로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돈이 적은 개미들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큰 VIP들이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VIP 드로백이 떨어져 있다라는 자체가 실적 부담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지노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화되는 걸 보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진중공업의 강세가 코스피 200 내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5%의 상승률. 금요일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 종목이에요. 장대 양봉 좀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윗꼬리가 좀 달린 그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선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바닥을 잡아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제일 약한 상태이고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 한진중공업이 오히려 좀 흐름이 좀 더 개선적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도 바닥을 잡은 모습이고요. 한진중공업은 워낙 가벼운 중소형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트렌드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같은 섹터 내에 있더라도 중소형주를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죠. 화장품도 그렇다시피 전체적으로 한진중공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도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서서히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6,000원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가격대 역시 지난 9월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 오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한 6,200원대에서 6,300원대 부근에 강한 저항대에 있습니다. 이 가격대 돌파된다라면 아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7,000~8,000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점이었던 6,200~300원대가 다시 돌파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한 5,700원 선대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 쪽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유비케어, CU메디칼 지금 한 1에서 5%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고 비트컴퓨터가 가장 강해요. 지금 5.4% 이상 상승세.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승고력이 좀 강하게 들어간 상태죠. 비트컴퓨터는 느리지만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컴퓨터도 역시 2013년도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권에 지금 다다른 모습이죠. 6,300원 부근에서의 저항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면 사실 비트컴이나 뭐 인피니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유 헬스케어 섹터 자체 내가 나쁜 섹터가 아닙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기대감을 그대로 좀 반영시켜 준다라면은 후발주자들 계속 말씀드려온 대로 뭐 2등, 3등 주들 뭐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 6,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유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찍었던 6,390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어야지만 향후에 다시 한번 7,200원에서 8,000원 선에 이르는 저항대까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락하는 그 종목 중에서는 그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 유가 뭐 30달러 선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이 타결과 더불어서 유가의 하락 전망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SO일드 이 종목군들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오히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유주들도 하락이 심한 편인데 최근에 와서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됐을 때 나중에 뭐 제품 스프레드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가 도입 단가에서도 좀 영향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출 단가에서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한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조정 시마다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회복을 주가가 했기 때문에 눌림목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SK이노베이션도 10만 원 이하권, 뭐 GS도 좀 조정을 받으면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다시피 GS도 오늘 찍은 저점을 손절선으로 놓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실 분들은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찍은 저점권이 뭐 10만 원대 이하권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유가의 안 좋은 뉴스들은 다 거의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주, 뭐 정유주 같이 중동 쪽에 좀 집중화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악재가 거의 나올 것은 좀 다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 부분을 좀 더 1분기에 좀 확인했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형주 중에서 부진한 종목이 있죠. 현대차 계속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면서 기관이 또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좀 바닥권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현대차, 기아차 환율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1,100원 이하로 내려갔고요. 오늘도 환율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들이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는 달러의 영향 상당히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선전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달러 약 강세에 좀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또 최근에 오히려 달러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좀 달러 강세라면 현대차한테 좀 수혜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반대로 좀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현대차한테 좀 악재를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주가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현대차 16만 원 선에다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16만 원 선에서 강하게 이탈만 안 한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섹터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략에서는 현대차를 기아차와 함께 조금씩 뭐 편입을 분할로 해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또 어려운 종목, 다음 카카오 이 종목 지금 2% 마이너스권 지금 바닥을 모르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기관들이 연이어서 다음 카카오톡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모든 악재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저점까지 또 이탈하고 있어서 좀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노선격으로 뭐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흐름에서는 뭐 10만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11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저점권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11만 원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버텨준다라면 좀 반등의 빌미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그동안 핀테크의 선두주자로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만큼 최근에 오히려 네이버와 함께 계속적인 하락세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선택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바닥권에 근접해 있지만 좀 단기에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원 선이 최대한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